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기 MBTI 검사 해보셨죠? 예, 이제 그거 갖고 기존에 이제 듣는 강의가 아니라 활동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왔다 갔다 엄청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했던 강의 중에 제일 재밌을 거라고. 그죠? 예. 그 이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예. 아,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지금 요즘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국적으로 MBTI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혈액형에 따른 성격 있잖아요. 그거를 MBTI가 대체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 MBTI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뭐 MBTI로 보는 또라이 순위, MBTI로 보는 성격 더러운 순위 해가지고 각 그 성격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들을 드러내면서 그걸 갖고 이제 재미로 하는 그런 놀이들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요즘 시대상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검사해서 16개의 성격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성격에 되고 있는지 이제 생각하는 뭐 그런 요즘 시대가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MBTI 검사를 하면 이렇게 16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검사하면 16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갖고 내 성격이 이렇구나. 스스로는 이제 내 성격을 찾아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 하기 전에 MBTI가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MBTI가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자면서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성격 유형들을 자기 환자나 아니면 상담을 하면서 성격 유형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이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심리 유형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이 사람의 광팬이었던 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랑 누구야 이름이 캐터린 브릭스 요 딸하고 그 어머니와 딸이 이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검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MBTI입니다.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이제 해서 이제 줄여서 MBTI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심리학의 기초는 융의 심리학입니다. 융의 심리학이고요. 그 융의 심리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파벳 8개 갖고 내 성격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시죠. 그러면 그 나의 에너지 방향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가지고 이제 이냐 아니냐로 가지고 선택하는 거고, 내 인식이 어떤 유형이냐 그래서 감각으로 인식하느냐 직관으로 인식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제 S와 N으로 나뉘게 되는 거고, 나는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사고와 감정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J와 P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두 개씩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오냐, 내 성격 ESTJ다 그러면 E는 외향, S는 감각, T는 사고, J는 판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그 상대적 지표 중에서 내 지표가 뭘 나타내느냐를 이제 그 알파벳 4개로 나타내는 게 MBT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서 2 곱하기 8 하면 16이잖아요. 그래서 16개의 성격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E와 I는 서로 이제 배척점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지점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와 N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성격, 그리고 F와 T는 서로 반대쪽, J와 P도 서로 반대쪽,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MBTI를 이제 하도 이제 젊은 층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게 MBTI를 하다 보면 나는 무슨 형이야, 다들 지금 이름표 밑에 쓰셨잖아요. 그래 놓고 나는 이런 성격이야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가지 지표에서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거에 이제 선호 성향을 알고 서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6개의 성격 유형도 결국은 이 네 가지의 성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총 8개인 거죠. 그게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MBTI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 좀 활동을 하면서 재밌게 활동을 하면서 저기 이 MBTI를 통해서 내 성격, 남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처음에는 S와 N으로 이제 구분되는 그 성격 유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지금 다들 자기 이름에 써져 있잖아요. S와 N은 두 번째 글자예요.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로 이제 헤쳐 모일 건데, 자, 내가 성격이 두 번째 글자가 S다. 이쪽 왼쪽으로 다 보여주세요. 왼쪽으로. N이다. 오른쪽으로 다 보여주세요. 오른쪽으로. 네. 자, 목사님 여기 서주시고요. 목사님 기준으로 모여주세요. 아, 예, 목사 N이세요? 왜 절로 가세요? 이용란 권사님 이쪽으로 다 모여주세요. 예, 목사님 N이시니까 N쪽으로 다 모여주시고. 예, 지금은 의자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앉아주세요. 모여서 앉아주세요. 예, 서로 둥그렇게 모여서 좀 앉아주시고. 예. S가 훨씬 많네. 예, 모여서 앉으세요. 서로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할 거니까 앉아주세요. 제가 스케치북이랑 펜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자, 펜. 자, 황 기사님 여기 요즘 자, S가 훨씬 많죠. 저도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저기 화면에다가 질문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얘기하면서 이 스케치북에 이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게 MBTI 검사가 좀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잘못 찍어서 잘못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걸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1, 2, 3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다. yes or no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학문은 생활에 무관해도 의미가 있다. 이거랑 학문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고, 그 세 번째, 나는 가끔 망상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된다. 자, 여기서 이쪽 그룹에서 내가 그 yes가 노가 2개 이상이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노가 2개 이상이다. 노가 2개다. 2번은 앞에 게 노예요. 뒤에 게 yes고. 뒤에 게 yes고 앞에 게 노예요. 노가 2개 이상이다. 없죠? 이쪽은 혹시 반대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 yes가 2개 이상이다. 없어요? 계세요? 절로 가세요. 자,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사진을 보고 지금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세요. 그 스케치북 있으니까 서로 나는 무슨 생각 난다 서로 토의하시고 적어주세요. 빨리 쓰세요. 빨리. 자, 서로 얘기하시면서 쓰세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바로 써야 돼요.
이거 풍선이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풍선이 하늘에 떠 있는 거. 되네? 된다. 오케이. 없어요.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얘기해주세요. 황집사님한테 얘기하시고 적어달라고 하세요. 자, 10초 후에 마무리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끝. 자,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S부터 발표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풍선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터질 것 같다, 날아가고 싶다, 뭐 축제, 올라타고 싶다, 새알 초콜릿 같다, 꽃 같다, 우주로 갈 것 같다, 아름답다, 본다, 하늘, 놀이공원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관 유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영화 업이랑 삐에로랑 풍선, 아이, 놀이공원, 꿀밤, 좋다, 해삼, 홍합, 이쁘다, 멍게, 페스티벌, 원자, 그냥 그렇다, 판타지, 승천, 도깨비 방망이. 잠깐, 영화 업은 뭐예요? 만화 영화. 그걸 삐에로. 해삼 홍합은 뭐죠? 예? 이거 뭐예요? 해삼 홍합은? 이걸 모양 보니까 이게 생각났다고요? 해삼 홍합. 도깨비 방망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거 바로 적어주세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각자 발표를 좀 해드릴게요. S는 어떻게 적었냐면 멍 때리고 있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 생각한다. 엄마는 언제 올까? 심각하다. 아기와 개. 뭘 바래요? 뭘 바래요? 이 뭐야? 이게 뭘 바래요? 기다림. 밥 언제 먹나? 카페트 비싼 것 같다. 집 나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N은 심심하다. 고민이 있다. 엄마를 기다린다. 비 오는 걸 보고 있다. 심란하다. 빈집에 혼자 있다. 빈티지. 근데 정반은 그 다음 건 부유하다. 강아지와의 친밀감. 뭐 이런 걸 써놨어요. 서로 생각하는 게 약간 다르죠? 네. 어떤 의미인지 살짝 알겠죠? 네.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 네. 자, 나는 지금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쓰세요. 1분 드릴게요. 1분.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떠오르는 거 그냥 쓰세요. 자, S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집중을 해주시고. 자, S의 생각. 나는 창밖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 퇴근. 아무 생각이 없다. 멍 때림. 오늘 뭐 먹지? 그냥 바라본다.
시련. 시련?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차가 안 막힌다. 행복하다, 공허하다, 여행. 어떻게 이사 가지? 이건 이사를 앞두신 분이네요. 그 다음에 N이 써놓은 답변을 봅시다. 직관 유형이 써놓은 답변은 외롭다.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속으로 노래를 부른다. 뭐 애인을 기다린다. 뭐 애인을 기다리고 생각하는 내용이겠죠? 도착하면 어디를 갈까? 이번에 미팅은 어떻게 주도를 할까? 찝찝하다. 심각한 고민. 서로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예. 아시겠나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걸 느끼시나요? 예. 그러면 그 다음을 넘겨서 자, 개인적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의 평일의 일상을 어땠는지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할 시간을 가질 건데 여기서 2명만 할게요. 일단 이인 형제 나와서 잠깐 나와주세요. 예. 잠깐만. 예. 이번 주에 평일에 일상을 어땠는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눈 뜨면 씻고 좀 밥은 귀찮으니까 패스하고 수업 듣고 저녁에 클라이밍 가고 자고 눈 뜨면 씻고 밥은 귀찮으니까 패스하고 수업 있으니까 수업 듣고 저녁에 클라이밍 가고 자고 눈 뜨면 씻고 이제 슬슬 묵상 아빠한테 내야 되니까 묵상 한 번씩 건드려주고 집 들어가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불 끄고 누워있다 자고 눈 뜨면 씻고 밥 패스하고 수업 듣고 과제하고 이제 야외에 가야 되니까 과제하다가 가야지 하고 가고 집에 와요. 여기 왔어요. 여기 이제 그리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S에서 한 명 더 해볼게요. 저기 김예진 자매님. 네, 이번 주 일상을 얘기해 주세요.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주에 평일에 어땠는지 그냥 얘기해 주세요. 자유롭게. 네. 일어나서 애들 깨우고 보내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시 집에 와서 애들 오는 거 보고 자고 일어나서 애들 깨우고 네. 또 말 안 들으면 조금 화냈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가라 하고 난 기도하러 간다고 하고 다시 교제 우리 저기 자매들 만나고 하고 그러고 와서 다시 집에 와서 또 밥 해주고 자고 또 일어나서 애들 깨우고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다가 마지막 금요일 밤에 묵상하고 집에 가서 이제 야외 예배 준비.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N의 일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유성원 집사님. 단순해도 뭐 그 중에서 뭐 느낀 건 이런 것도 얘기하셔도 되고. 느낀 거요? 느낀 건 이거 일상을 그냥 본인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마음대로요? 뭐 느낀 거 얘기해도 되고 그냥 단조롭게 얘기하셔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주님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죄인인가 고민 한번 해보고 그다음 회개하고 그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순위 좀 정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전에 이제 크로스핏 예약한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거기 힘들까 생각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튜브 찾아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와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지성이 가는지 한번 더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고 기도하고 자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주일 어땠는지. 저는 요새 교생 실습 다니고 있어서 보통 한 5시 50분쯤 일어나서
한 10분 더 자고 6시에 제대로 일어나서 이제 앞머리만 감고 아니 전날에 머리를 감거든요. 이제 앞머리를 감고 나와서 화장을 하면서 뭐 입을지 룸메이트한테 이렇게 패션쇼 한번 하고 옷을 입고 고데기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이제 하는 건 교생실 분위기를 한번 띄우고 그 다음에 조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전달사항 전하고 일지 작성하고 상담 내용 뭐 할지 작성하고 밥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지 생각 한번 하고 그러고 이렇게 있다가 퇴근하면서 거울 앞에서 교생분들이랑 사진 찍고 저녁 뭐 먹지 하고 생각하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저녁 먹고 이제 묵상 살짝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12시 전에 자면 다시 다음날 5시 50분 이렇게 삽니다. 네, 본인의 일상을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해준다면? 피곤하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약간 의도랑 살짝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드러나긴 한 것 같아요. 약간 두 부류에서 얘기하는 게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예, 어떤 게 느껴지셨어요? 예, 그쵸. 디테일하다기보다는 디테일한 거 디테일한데 여기서는 약간 본인의 감상이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예, 나의 생각이나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이쪽은 본인의 단순한 사실들을 나열하는 좀 그런 수준들이죠. 예.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신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본 것도 판단할 때 보면 이쪽은 풍선 그림 같고 뭐 멍게 해삼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은 풍선 보고 멍게 해삼까지 유추해내는 그 뛰어난 상상력. 예. 그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그 강아지랑 어린아이가 같이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깊이 생각이 들어간 게 뭐냐면 저 카페트 비싸겠다 여기까지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거기보다 더 들어가서 뭐였죠? 빈티지, 뭐 부유하다, 뭐 여기까지 지금 들어갔었고 또 어디야 뭐 버스 타는 장면에서는 이쪽에서는 거의 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 없고 퇴근하고 이사 어떻게 하지 되게 현실적인 내용들이었고 이쪽에서는 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애인 생각하고 근데 쓸데없이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상한 망상을 또 하기도 하고 좀 그랬단 말이죠. 예. 지금 대충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예,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세 사람이 사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바로 떠오르는 걸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내가 감각적인 유형이다, S 유형이다 그러면은 그 외부 현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현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거를 경험적으로 느끼는 경험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만 내가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그대로를 내가 딱 느끼는 거죠. 그것만 느끼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현실적이고 디테일에 강해요. 네, 그래서 사물을 세세하게 느끼고 인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숲과 나무를 본다고 하면 이 부류들은 나무를 보는 부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관 유형들은 생각을 할 때 그 외부의 어떤 세계, 외부 물체를 오감으로 느끼는 걸 넘어서 육감을 사용합니다. 그 육감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는데 나도 내가 뭘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느끼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아니 버스 타는데 밖에 뛰어내릴 생각을 왜 하냐고요.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떠오르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나 내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걸 느끼는 것보다 거기에서 부여되어 있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그쪽에 더 많이 사고하는 유형들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풍선도 보면 풍선 봤는데 해삼 멍게가 왜 생각납니까? 그죠? 근데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풍선을 보고 그 색깔을 생각했을 거고
그 색깔과 모양이 저게 파란 하늘이면 그게 바다일 거고 그래서 바다로 바꾸면 그게 먼 게 해삼일 수 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연상을 뛰어나게 조합해서 나아가는 게 직관들의 유형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들은 사물과 사물 사이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디테일에 약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약한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잖아요. 그죠? 빨가면 사과. 여기까지가 이제 S들이 연생하는 그 지점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후에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 기차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쪽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서로 생각하는 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같은 얘기를 한 사람한테 들었어도 이 S 유형, 감각 유형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했던 워딩 그대로를 기억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직관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내가 기억해놨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의미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바뀔 수도 있어요. 디테일이. 그래서 이 S 유형의 사람들은 이 N 유형의 사람들의 그 얘기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디테일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간의 대화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그 직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사회 초년생일수록 디테일이 세세한 걸 업무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N 유형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 이 디테일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생각은 디테일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니까 그걸 잘 챙기시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숲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사람들의 역할을 하나하나 잘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디테일 하나하나 하나하나 지적하면서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아마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S 유형의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이제 디테일이 필요한 일들은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충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서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와 감정에 대한 비교 탐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야, 이번에도 평가 결과의 세 번째 글자를 기준으로 헤쳐 보이겠습니다. 이쪽은 T, 사고형. 네. 이쪽은 F, 감정형. 모여주세요. 네, 목사님이 감정형이시니까 이쪽으로 모여주시고, 자, 이쪽은 자, 사고형 이쪽으로 왼쪽으로 와주시고요. 감정형이 엄청 많네. 야, 자 여기. 야, 감정형이 엄청 많네요. 자, 지금 아까 그 펜 누가 갖고 있었죠? 네, 그거 갖고 있으세요? 아이고. 자, 여기다 받으시고. 자, 자리 다 잡으셨죠? 야, 우리 교회에는 감정형이 엄청 많네요. 야,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똑같이 또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지금 나오는 딱 생각 있잖아요. 그걸 서로 얘기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주말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야? 나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 이 말을 듣고 당신이 친구한테 할 말은?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1분) 드릴게요. 1분. 네, 빨리빨리 쓰세요. 네, 주세요. 네. 네, 주세요.
자, 그러면은 서로 발표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감정형 유형인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괜찮아. 몸은 좀 어때? 어디 다쳤어? 어디야? 내가 당장 갈게. 아, 로맨스 영화인가요? 누구랑 있어? 그러니까 다친 사람 또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 많이 다쳤어? 이거 있고. 어디야? 어느 병원? 아니, 사고 났다니까 어디 병원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자, 당장 갈게. 기도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답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고형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야, 보험 들었어?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야, 외제차야, 국산차야? 자, 그 다음에, 야, 이거 몰카냐? 자, 그 다음에, 차 많이 긁혔어? 그 다음 또 있어요. 야, 전화할 정도면 괜찮은 거야. 자, 누가 사고 냈어? 119 전화했어? 몇 대 몇이야? 야, 상대방 많이 다쳤어? 이쪽에서 많이 충격을 이쪽 많이 충격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야, 충격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충격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니죠? 이렇게 다릅니다. 아까보다 더 확연히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상황 넘어갈게요. 자, 잘 들어주세요. 나는 학생입니다. 나 중학생이에요.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 점수 100점을 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넌 별로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100점 맞았네? 이 과목에 재능이 있나 봐. 이렇게 친구가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나의 기분은 어떤지 자유롭게 써주세요. 빨리빨리 적어주세요. 빨리빨리. 기분이 어떤 게 기분을 쓰시면 돼요. 기분을 쓰는 거예요. 기분을 쓰는 거예요. 기분. 예. 그 기분의 바탕이 된 또 그 대답이 있겠죠? 예. 그런 걸 그런 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분 그런 걸 상관없으면 그걸 쓰세요. 그걸 쓰세요. 그런 내용을 쓰면 됩니다. 네. 자, 마무리할게요. 10초 후에 마무리할게요. 자,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감정형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그래도 나 나름 열심히 했어. 라고, 이건 속상한 마음인가요?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으쓱해진다. 이건 뭐죠? 그리고 속상해진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쓱하다. 그러니까, 제가 나 부러워하나 보네. 이라고 얘기 생각하고. 기분이 째져. 내가 좀 더 기분이 나쁘다, 별로다. 보통 기분이 나쁜 내용이네요. 이쪽은. 예. 자, 그러면 사고형의 답을 보겠습니다. 사고형의 답. 야,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달라지는 거 없잖아. 나 재능 있어. 열심히 했어.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다. 열심히 한 결과다. 비꼬냐? 예, 별로 이렇게 감정이 없긴 하네요. 네네. 자, 보통 이쪽은 그렇게 뭐 속상해 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내용이죠. 이쪽은 좀 많이 좀 속상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 사진 보고 바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세요. 예. 빨리 쓰세요, 빨리. 자, 바로 쓰세요. 바로 쓰세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 생각 없다고 쓰세요. 네. 여기는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답이 일사천리로 확 나오네요. 자, 다 쓰셨나요? 네, 쓰셨으면 주십시오. 네. 네. 자, 이번에도 감정형부터 보겠습니다. 불쌍하다. 이거는 보니까 이 코끼리한테 감정이입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마음이 아파. 이것도 그렇고. 자, 조용히 하세요. 자, 버려진 마음. 예. 꼭 안아주고 싶다.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 아, 이런 데 있네. 아, 이거 디테일이 강하네. 이거 S인가 봐요. 여기 보면 배가 약간 뜯어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찢어서 꼬매주고 싶다. 빨아서 집에 두고 싶다. 엄마 잃어버렸나 봐. 거절당했다. 거절당한 모습인 것처럼 이게 감정이입을 하신 거네요. 거절당했다. 자, 그 다음에 사고형의 답을 보겠습니다. 불법 폐기.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인생. 예, 인생. 아, 인생이. 인성. 아, 버린 사람 인성이. 아, 보인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 이건 좀 그러다. 코끼리가 요염해. 아, 이거는 농담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별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누가 버린 걸까? 무단투기. 구청에 신고해야지.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온도차가 크죠? 예. 하나 더 있어요. 자, 잠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예. 자, 가져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또 적어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날에 조금 봄이랑 여름에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 사이에 노숙자가 길바닥 한중간에 누워서 쉬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약간 박스로 구걸하고 있고 그냥 하얀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거 드는 생각을 바로 써보세요. 아까처럼. 네, 바로 써세요. 바로. 네,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불러드릴게요. 자, 감정형의 답변. 돈 넣어드리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아프진 않을까? 돌아가신 건 아닐까? 안 추우실까? 뭐라도 사드리고 싶다. 가족은 어디 계실까? 식사는 하셨어요? 마음이 아프다. 이불 덮어주고 싶다. 왜 저렇게 계실까? 줄 돈이 없는데 죄송하네. 어깨랑 허리 아프실 텐데. 시멘트에 누우면 입 돌아가실 텐데. 이런 거. 네,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형의 답변을 불러드릴게요. 충격받지 마시고. 경찰 불러. 야, 그다음에 거지인가? 불쌍하다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연기하나? 왜 저렇게 살까? 영무원에게 신고할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왜 한가운데 누워있지? 무례하다. 성의가 없다. 무릎은 꿇고 구걸해야지. 박스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구걸하는데 뭐 이렇게 큰 걸 갖다 놨냐 이거죠? 아, 이거 어떻게 커버가 안 되네. 네. 자, 그 다음에 끝났어요. 일단 끝나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생각보다 엄청 충격적이네요. 잠깐만요. 예. 왜 그러세요? 예. 그게 충격 먹지 마세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형 감정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쪽은 감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이성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치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데 그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이쪽은 이제 어떠한 이성적 논증이 가능한 기준이어야 되는 거고, 이쪽은 논증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윤리적이고 공감이 되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내 마음에 좋다, 싫다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고, 이쪽은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라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보면
자, 논리적 판단 사고형을 보면 자, 논증이 가능한 기준. 그 논리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성향이 커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고 이때 사용하는 이성적 기능은 분석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나를 이해시켜주고 설득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해는 내가 그 논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인간의 악함에도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제자백가 사상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법가 사상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인 거고 자, 감정형들은 그 판단의 기준이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논증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거부하지 않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이 왜 소중하냐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논증하실 거예요? 논증이 안 되죠? 그것도 사실 논리적이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은 노동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노동력으로 쓸 수 없는 어린아이나 장애인은 뭐 소중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이제 감정형인 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준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좋다 나쁘다. 근데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 내 양심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막연히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이 서로 달라서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높은 수준의 양심적 기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좋고 나쁘다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사용하는 기준들은 기능들은 공감과 감정이입이에요. 아까도 그 코끼리한테 내 감정을 이입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 봤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선한 모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가 많이 됐지만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리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감정형인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울고 있는데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거 모르냐라고 얘기하는데 자 저기 사고형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 슬픔을 빨리 없애줘야지 왜 나까지 슬퍼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슬픔을 나누니 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2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공감해주면 안 돼 나의 힘든 상황을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해결도 되지 않잖아. 예, 그렇게 이제 서로 대화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형이신 분들은 전부 이해가 되지만 공감돼서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해가 돼야지 뭘 공감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가족 간의 그 대화에서 큰 골이 생기는 게 바로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상호를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F가 봤을 때는 T는 공감도 잘 못하고 차가워 보이죠, 그죠? 아까도 이 열렬한 반응들, 그죠? 그러니까 내 처지는 이해 못하고 왜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T가 봤을 때 F의 기준은 일관성도 없고 자기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여기도 격하게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때는 된다고 해놓고 왜 지금 안 된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쪽은 분석을 하잖아요. 이쪽은 공감을 하고 근데 두 개에서 적용한 뇌 부위가 다르대요. 그런데 그 뇌 한쪽이 활성화되면 한쪽을 억누른대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상대를 공감하기 위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쪽은 그래도 상대의 논리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뇌의 부분의 발달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공감 능력을, 이쪽은 설명 능력을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과 이따가요. 지금 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판단과 인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헤쳐 모일게요. 이쪽은 J, 이쪽은 P로 모일게요. 자, 다 옮기셨나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진행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에서 들었던 MBTI 이론과 상당히 다를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똑같이 솔직하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자, 넘겨주세요. 자, 지금 방이 보이죠? 책상이 있어요. 자, 나는 여기서 일주일 동안 청소를 안 하고 살 수 있다. 적어주세요. 있다 없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견딜 수 있는지 그 시간까지 적어주세요. 쓰세요. 내가 어질른 거예요. 내가 어질른 거니까. 자,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는지 써주세요. 써주세요. 답변 얘기 듣고 써주세요. 자, 빨리 써주세요. 자기가 어질러진 거예요. 자기가 어질러뜨린 거예요. 자, 내가 한 겁니다. 내 책상이에요. 내 책상. 잔소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야,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나 혼자 사는 내 집이에요. 자, 다 썼나요? 주세요. 자, 주세요. 자, 제2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제2의 대답. 자, 1시간도 못 버틴다. 지금 당장 치워야 된다.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P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이건 좀 버틸 수 있다. 가능하지 않아? 나름 괜찮다. 치워야 되는데 귀찮다. 내가 한 건 괜찮아. 치우긴 해야 되는데 언제 치울까? 언젠간 치우겠지. 내 방인데 어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제주도 여행 계획표예요. 자, 이거는 이쪽 어른들 위주로 해주세요. 자, 야, 황태영 조용히 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쫓겨낼 거야. 자, 2일차에 가기로 했던 우도의 배편이 파도가 높아서 결항되어 오늘은 우도에 갈 수 없게 됐어요. 자, 이때 바로 드는 생각과 감정을 적어주세요. 바로 드는 거. 바로 적어주세요. 바로. 누나 이쪽이잖아요. 왜 거기 가 있어? 이쪽 가야지. 이쪽이지. 누나. 자, 적어주세요. 자, 감정 위주로 써주세요. 감정 위주로. 다 됐나요? 주세요. 자, 제2의 답변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하는 거죠. B 안으로 플랜 B로 간다는 거죠. 자, 플랜 B가 없는데 플랜 B를 어떻게 하죠? 짠다고요. 자, 아쉽다. 왜 하필? 망할. 박물관 가자. 그 다음에 박물관이니까 아닌가요? 아닌데. 너무 좋다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P 인식형의 반응을 볼게요. 다른 데 가자. 어쩔 수 없지. 귀찮다. 아주 나이스. 내일은 뜰 수 있을까? 언제 집에 가지? 이거는 P가 아니고 그냥 내향형 사람인 것 같은데. 야, 내일 가지 뭐. 자, 오히려 좋아. 괜찮다. 여기서는 뭐 크게 두드러지진 않는데 그래도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죠. 이쪽은 그래도 어떻게 그 다음 계획을 또 짜려고 그러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손 놓고 있느냐 약간 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이 설명드렸던 S와 N, T와 F는 나의 이성적, 약간 비합리적 그런 그 내면에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 삶의 태도들, 생활 양식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은 판단형들은 질서 정연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또 미리미리하고 계획적이에요. 그죠? 아까도 뭐 계획 어그러지니까 새로운 계획을 짜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방법과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약간 당황해요. 그래서 아까 좀 짜증 났었죠? 틀렸을 때. 그리고 이분들은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인식형들은 자 생각이 되게 유연해요. 그 얘기인즉슨 질서 정연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목표 지향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요. 그리고 미리 한다기보다는 몰아놔서 막판에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스타일이고, 결정적으로 이분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 판단형들한테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태도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좀 다시 한번 헤쳐 보여볼게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번엔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SP, SJ, NT, NF로 나눌게요. 자, SP는 이쪽, SJ는 이쪽, NT는 SP의 뒤쪽, SJ는 NF의 뒤쪽.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SP, SJ, 그리고 SP의 뒤쪽이 NT, SJ의 뒤쪽이 NF. 야, 일렬로 앉아주세요. 일렬로. 이거는 뭐 나누는 거는 아니니까 일렬로 그냥 앉아주세요. 일렬로 이렇게 쫙 앉아주시고, 쫙 앉아주시고. 여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가 SP, SJ, NT, NF. SP, SJ, NT, NF. 자, 그럼 손 들어봅시다. 자, SJ 손 들어주세요. SJ. 거기 의자 가까이 앉으시고. 야, SP 앉아주세요. SP. 자, NT 없어요? NT 없어요? NF. NF가 맞네. SP. 자, 그러면은, 자, 넘겨주십시오. 자, J와 P의 구분의 심화편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SP는 디오니소스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SP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식형과 판단형을 기준으로 그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빗 커시가 나눈 그 기준법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 그 SP는 디오니소스 기질이라고 얘기하고 SJ는 에피메테우스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판도라의 남편이었어요. 그리스 신화 얘기하는 겁니다. NT는 지금 아무도 없는데 프로메테우스 기질, 불을 훔치는 신이죠. 그리고 NF는 아폴론 기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폴론이라는 신이 애매한 신인데 그 신들의 신탁을 관리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그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관장하는 신인데,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제가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감각형들 중에서 J와 P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직관형들은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감각형들은 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느끼는 현실적 감각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느끼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감각형들은 이쪽은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현실에서 느끼고 아니면은 즐기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내가 느끼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마냥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주로 겜돌이들이 이쪽이에요. 게임만 하는 사람들. 겜돌이들이 이쪽이, 여기 다 있네. 여기 겜돌이들 여기 다 있구만.
진짜 여기 다 있네, 게임돌이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에 빠지면 계속 빠지는 거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놀이들이 여기 쪽이 많고, 자, 그 다음에 SJ들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현실을 인지하지만, 현실을 느끼지만, 그 현실은 내가 판단하는 하나의 재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로 인해서 느껴지는 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판단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 지향적이고 오히려 금욕적이에요. 예. 이쪽은 제가 얘기했죠. 술의 신 바카스, 디오니소스 기준인데, 자, 이쪽은 에피메테우스라고 그랬죠. 에피메테우스가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얻던 판도라 있잖아요. 그 판도라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판도라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온갖 세상의 악이 퍼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희망이 남았을 때 딱 닫았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임과 의무,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내 가슴에 그 판도라 남편처럼 희망 하나 안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스타일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성경적인 가치로 억누르지 마세요. 예. 성경적 가치로 절제하시고 다른 거는 그냥 좀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서 좀 이렇게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NT는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그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려는 그런 이론적인 통찰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고 했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신이냐면 불을 훔쳐서 인간들한테 준 신인데, 그 불을 누구한테 훔쳤냐면 신들한테 훔쳤잖아요. 그 신들한테 훔쳤다는 게 뭐냐면 그 세상의 어떤 원리나 어떤 통찰적 이해를 추구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들에게 훔쳤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스타일이라는 거죠. 내 머리로 이해되기 전까지는 상사든 뭐든 이제 다 이해를 하지 않고 덤비는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향형이 좀 그런 기질이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F들은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어떤 윤리적 기준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기준을 갖고 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 모습이냐, 또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이상이 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말씀 안에서 잘 따라갈 수 있겠지만 다른 이상한 가치를 품고 살면 꿈만 꾸는 꿈돌이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속에 그 종교적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가치를 인문적인 가치를 품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J와 P의 지표는 독립적인 지표가 아니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융의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이 판단을 J라고 그랬고 인식을 P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융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사고와 감정을 판단이라고 했고, 아까 얘기했던 감각과 직관을 인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내가 뒤에 J냐 P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앞에 주 기능이 뭔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J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바로 뒤에 나오는 글자가 주기능인 거예요. P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글자가 주기능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근데 직관형에게는 이거를 약간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되게 생각보다 맞는 것 같죠? 예, 특히 저는 어디서 이걸 확신했냐면 게임돌이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이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내향형과 내향과 외향을 탐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결과 E와 I의 구분입니다. 이번에는 자, E는 이쪽으로, I는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이쪽이 외향형, 이쪽이 내향형.
이 아이 앉아주세요. 아 여기는 좀 비둥비둥하네요. 집사님 이 아니세요? 아이세요? 아. 자 그러면은 자 제가 한 분만 좀 선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는 홍선영 자매님 저 뒤로 좀 가주세요. 자, 두 분은 잠깐 간식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제가 한나를 보낼 테니까 되면 한나를 보내니까 그때 오세요. 예. 자, 제가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자, 일로 와보세요. 자, 두 분들은 모델이에요. 자, 조용히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나란히 이렇게 쭉 걸어가세요. 쭉 걸어가세요. 쭉 걸어가세요. 이제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쭉 걸어가세요. 쭉 걸어가세요. 이제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자, 반응 딱 보면 아시겠죠? 예. 자, 지금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극명하게 나눠지지 않았나요? 예. 자, 이쪽은 굉장히, 예, 여기 홍선영 자매님은 굉장히 환호하면서 즐기면서 들어왔고, 장현정 자매님은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쑥스러워했어요. 그죠? 예. 자, 이걸 보면은, 각 그 성격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변의 환호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대비가 되죠, 대충? 예,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딱 보면은 딱 아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별건 아닌데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내가 어려운 시험에 뭐 사법고시 같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나의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다 되셨나요? 그 정도면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주십시오. 네. 자, 답변을 볼게요. 야, 외향형의 답변을 봅시다. 아싸. 야,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랑한다. 동네방네 소문낸다. 플랜카드 만든다. 톡방 공지로 돌린다. 자랑한다. 친구 초대해서 파티한다. 전국 방방곡곡에 알린다. 자, 이제 내향형을 봅시다. 떨린다. 행복하다. 비밀입니다. 드디어 해냈다. 속으로 삭힌다. 이걸 왜 속으로 삭혀요? 자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의 기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서도 큰 차이가 나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상황입니다. 자, 시끄러운 카페에서 귀마개 이어폰을 안 하고 나는 공부 묵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자,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이쪽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자, 이쪽은 가능해요, 못해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어야죠.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제가 이제부터 하는 내용은, 자, 지금부터 드린 내용은 그전에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기존에 이제 내향형이다, 외향형이다 할 때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외향형은 일종의 주의나 관심이 나의 외부로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현실적인 사람이나 사물, 사건 등에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외부의 요소들이 강한 요소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의나 관심, 객체가 아니라 나의 주체, 그러니까 나의 자아나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내 관심이 돌아온다고 봤고, 그래서 주관이 최우선적인 선택의 동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외향형은 외부 대상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되어 있고, 내향형은 자기 내면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외향형은 타인, 사물, 사건 중심이고, 내향형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중시하고, 그리고 외향형은 사회의 보편적인 관습적인 걸 따르고, 내향형은 자기의 주관을 더 중요시하고, 그 외향형은 경험주의적이고 활동적인데 내향형은 관념주의적이고 사색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기존 MBTI의 검사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외향형이 높다고 본 거고, 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내향형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아마 평가가 되어 있을 거고, 그렇게 지표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론에 따르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떤 식의 오류가 있냐면, 이제 외향형과 내향형을 상호 대립적으로 파악한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사실은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별도의 것인데 상호 대립적으로 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TI 검사 자체가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해가 요즘도 심겨져 있었고, 그래서 MBTI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바로 주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로 이해하냐면, 아까도 제가 그 질문을 해드린 걸 얘기해 드리면, 외향성과 내향성은 상호 대립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성향이 다른 거지 이게 반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 외향성의 반대가 외향성이 낮음인 거고 내향성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외부 대상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게 자기 내면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BTI 지표에서 E와 I가 알려주는 사실은 뭐냐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적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냐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까 카페에서 공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떤 오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에 민감한 스타일들이에요. 여기는 이쪽은 좀 둔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시끄러운 소리나 이거 있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스타일인 거고, 그리고 외부에 대한 주의나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여기는 관심이 적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나한테 관심이 많은 건 또 아니에요. 그건 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긍정적인 그 나의 감정 표현을 얼마나 제대로 해내느냐, 이런 차이가 또 있는 거죠. 아까도 들어왔을 때 보면 홍선영 집사님은 엄청 기뻐하셨잖아요. 이쪽은 부끄러워했고,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BTI가 보여주는 이 I 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정리를 해야 되냐면, 새로운 이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외향과 내향으로 나눈다면, 외향형은 완전히 이제 양방향성이 있고 완전한 외향성이 있고, 그 외면과 내부 전부 다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내부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콩 4개의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형에서 먼저 생각해 드리면, 이분들은 앞에 글자가 ES일 거예요. ES. 이 사람들은 외부 세계,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관심은 크게 적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묵상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념적일 수 있잖아요. 묵상하다 보면 적용하고 보면 의미 추출해내는데 어느 정도 관념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적고 실제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적이고 허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중문화나 유행을 굉장히 잘 쫓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집단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이제 결정을 삼는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주관보다는
주변에서 따르는 가치를 그대로 따르려는 성향이 강해요. 자, 그다음에 양방향성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밖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는 스타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양쪽 모두 다 관심이 있고 그쪽 어느 쪽으로서 놀든지 다 좋아하는 스타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면은 일반적으로 풍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나 이상,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념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이론 이런 것들에서도 관심이 많고 박식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사회와 이제 세속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아서 욕심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차분히 정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서로 배척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면에 깊이 몰두해서 어떤 그 경지에 이르기가 쉽지 않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묵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후에 더 깊은 데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려면 외부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끊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약점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S 소향형 이 사람들은 나 자신한테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다는 게 엄청 그냥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도 내 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관심을 주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깊이 탐구하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은 그렇다고 외부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엄청 관심을 갖고 뭐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나서기도 싫어하고 리더하기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나 혼자 있는데 뭐 깊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대신에 주어진 일은 열심히 잘합니다. 예, 그래서 직장이나 가족, 사회 속에서 묵묵히 그냥 자기 일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공무원 스타일이죠, 공무원 스타일.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공적이 필요한 어떤 일에서는 배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실속을 잘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내한테 꼭 필요한 것만 잘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실용적인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실용적인 걸 중시하고 일정 있잖아요. 일반적인 일정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정리하고 이런 거 잘하고 그다음에 IN 마지막으로 IN 이 사람은 완전한 내향적인데 외부 세계에는 무관심한데 자기 자신의 깊은 탐구는 계속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구석 철학자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회의 어떤 원칙들을 따르려는 성향이 가장 적은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그 관념적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주관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스타일이 많아요. 이런 스타일들은. 그리고 실용적이고 수익성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죠. 예, 돈 안 돼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자, 대충 정리가 되시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각 지표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면 특히 E와 I가 많이 달랐다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E와 I를 다른 말로 바꾸면 활발하고 얌전하고라고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내향적, 외향적인 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활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얌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S와 N은 감각과 직관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바꾸면 그냥 현실과 상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실과 상상. 이 사람들은 현실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현실을 통해서 추출되어 있는 의미를 더 중요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은 이렇게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아닌데 감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적이고 공감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판단과 인식, J와 P는 그냥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여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MBTI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이제 하고 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밥 먹겠습니다. 자, 이게 MBTI 지금 결과를 보시면 이거 제 건데요.
예. 예. 지금 보면 자, N과 S가 51대 49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의 중간이에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INTP인지 ISTP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 유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ITP 유형이지 어느 유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S도 될 수 있고 N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MBTI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형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퍼센트를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간형인 사람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MBTI의 자기 유형 성격을 그냥 믿지 마세요. 다른 내용이니까 우리가 했던 그런 성향들, 우리가 했던 생각의 차이들 이런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MBTI 검사할 때마다 난 바뀐다. 예,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타입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중간형이거나 다 중간형이거나 아니면 아직 성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거나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청소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들이 아직 성격을 형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MBTI가 이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형성이 뇌 성장이 22살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살까지는 자기 자신을 단정 짓지 마세요. 자, 그리고 좀 이따 끝날 겁니다. 자, MBTI의 그 다음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판단에 있어서 감정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죠? 그냥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감정에 대한 말이 우리가 잘못 사용해 왔고 오해해 왔기 때문에 많은 그 문제와 오해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 감정에 대한 지표가 MBTI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되게 논리적인데 저는 되게 화도 잘 내거든요. 근데 이런 기질을 MBTI에서는 판단을 못 내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에서 판단하고 성격을 내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과 정서를 좀 구분해 드리면 MBTI에서의 감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적 판단인 겁니다. 이성적 판단인 거고 우리가 보통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서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운 지정의로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혼적인 부분 지정의로 정리해서 MBTI는 과연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지 제가 도표로 그려봤어요. 네, 보면 MBTI는 내 사고와 의지 그리고 감정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나타낼 뿐입니다. 모든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내 성격을 재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없어요. 특히 감정적인 부분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MBTI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MBTI는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사고와 외적 행동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평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S인 사람들이 사실 그렇다고 의미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내가 이런 현실과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MBTI는 중간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BTI는 나와 다른 사람의 모든 성격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좀 끝나니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거를 다른 사람과 나의 사고와 행동의 경향을 이해하는 도구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성이 높은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인 게 아닌 겁니다. 알았죠? 예. 그 반대로 다른 사람도 내 와이프나 내 아들들, 내 딸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패턴이 강할 뿐이지 이렇게 사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이해해주면 이 사람을 용납해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랑으로. 그죠? 예. 그런 걸 할 수 있겠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걸 절대로 과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나의 성향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찾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면 여기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MBTI적으로 설명하면 나의 성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얌전한 스타일이더라도 활발한 사람들 앞에서 활발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공감을 못하더라도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노력을 해서라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설명을 못하더라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인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도 그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닮으면서 내 성향을 뛰어넘어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향을 뛰어넘는 힘은 바로 사랑이죠.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사함에 대한 사랑을 믿는 그 사랑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P가 아까 시간 약속 잘 안 지킨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제1을 위해서 시간 약속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 성향을 뛰어넘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제일 재밌을 거라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